두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여자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남자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자예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량이에요. 추운 날씨 따뜻하게 보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걱정이네요. 걱정되시나요? 감기 들리신 분 있나요? 저요. 오늘 굉장히 저 옷을 뭐라고 하나요? 뭐 북극곰 같은 옷 입고 맘모스라고 하나요? 맘모스라니요. 굉장히 큰 이렇게 털이 복슬복슬 달린 네. 따뜻한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공기가 안 통하는. 뭐 일명 약간 삽살개 패션이라고나 할까요? 네, 약간 물개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따뜻하실 것 같은데 감기가 걸리셨다니까 좀 걱정스럽네요. 안 그래도 녹음실 오는 길에 네네. 되게 마음씨 좋은 택시기사분을 만나서 택시기사 아저씨께서도 감기 걸린 것 같다고 약 잘 챙겨 먹으라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저걸 입고 다녀도. 제가 콧물을 계속 훌쩍거렸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량이님의 빠른 쾌유 바라고요. 청취자분들도 만약에 좀 아프신 분이 있다면 네. 몸조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량이님 뭐 하신 말씀 있나요? 감자님도 몸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전 건강하니까요. 신경 끄고요. 자, 그럼 뭐요?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저희 한번 양희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남녀 사이 팽팽한 신경전. 나는 되고 너는 안 돼입니다. 오늘 멘트가 굉장히 맛깔나게 네. 잘 살리시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부터. 오늘 약간 제 기분이 뽕필이에요. 그렇군요. 네. 약간 남녀 사이에 사실 이런 편견 아닌 편견 같은 거 저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언제부터 됐는지는 잘 모르기는 하는데 약간 이 자리 잡혀 있는 여러 가지의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량이님과 제가 또 신나게 한번 수다를 떨어보죠. 맞아요. 네. 지구상에 사는 인간이라는 종족이 그냥 딱 두 가지 성별을 보통은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그 딱 두 성별 있는 그 성별 사이에서 여러 가지 신경전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성별이 딱 두 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거기서 또 약간 세분화해서 가지치기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막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신경전 중에 대표 신경전,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 돼, 또는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돼 라고 서로 치열하게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신명나는 수다 타임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가는 길이 험난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따라오길 바랄게요. 네. 네. 자, 그럼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서 약간 서로 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적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양님은 있나요? 저도 당연히 있죠.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라는 것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감자님도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확실히 저도 이제 성별이 남자다 보니까 남자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남자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살면서 좀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어렸을 때 좀 많이 들었고요. 또 가족 간에서 또 위치가 이제 뭐 장남이거나 뭐 이럴 경우에 더 많이 듣는 것 같고요. 맞아. 진짜 맞아요. 그래서 양희님과 저희 둘 다 뭐 사실 안 들어본 적은 없죠. 맞아요. 이런 얘기 보통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많이 들어보셨어요? 약간 어르신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동갑이나 뭐 그 밑에 동생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는 들은 적이 좀 적은 것 같고요. 근데 있긴 있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적긴 한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감자 너는 이제 뭐 장남이니까 남자니까 뭐 이런 것 정도는 네가 해야 돼. 이제는 네가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뭐 이런 것들 딱히 큰 설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을 좀 저는 많이 들으면서 자랐고요. 량이님은 좀 누구한테 좀 들었던 것 같나요? 저도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죠. 특히 이제 부모님한테 뭐 앉을 때 그렇게 앉지 마라 라던가 그러니까 편하게 약간 널브러져 앉아 있거나 이러면 자세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여자는 뭐 이런 얘기라던가 뭐 가끔씩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왜 되게 막
은어 같은 거 배워와서 그렇죠. 막 그런 말 하면은 여자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안 된다. 라던가 저도 이런 얘기들 꽤 많이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지금 아마 듣는 청취자분들도 생각나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것도 사실 몇 개 있고 아직까지도 그 이해 안 되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맞아요.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그럼 남자들이 주장하는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자들이 주장하는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네. 자, 저는 첫 번째로 약간 이런 게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희 밤늦게 약간 뭐 늦게 약간 술자리가 있거나 약간 회식이 있거나 이랬을 때 남자분들이 늦게 들어오는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 반면에 여성분들이 약간 귀가 시간이 늦을 경우에는 그냥 안 된다. 위험하다. 맞아. 그러면은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애시당초에 그걸 좀 차단하고 남자분들한테는 통금 시간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자분들한테는 아직까지도 그 좀 집안이 엄격한 부분에서는 통금 시간이 있어서 너는 안 돼. 딱 그런 거죠. 여성분들. 너는 늦게 들어오면 안 돼. 남자분들한테는 거의 뭐 신경도 안 쓰는. 외박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는 뭐 외박을 하던 말던 네네. 물론 그건 부모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외박을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까지 혼나고 이러진 않는데 그렇죠. 여자들은 외박에 대해서 거의 뭐 철벽 수비를 당하죠. 거의 뭐 그래서 왜 저희가 앞서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자분들께서 이렇게 철벽 수비를 당하다가 이제 자기의 터전을 이제 마련해서 나갈 경우에 이제 그럴 경우에 거의 자유를 맞아요. 유레카를 외치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님도 처음에 그랬나요? 제가 지금 이 사례의 대표 피해자입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약간 그렇게 좀 철벽처럼. 저희 집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뭐 오빠나 남동생은 되지만 넌 안 돼. 뭐 이런 비교는 없었어요. 그냥 여동생이나 저나 똑같이 니네 둘 다 안 돼. 여자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해. 그렇죠. 아들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는 안 했겠지만 그렇죠. 너네가 여자라서 위험하고 니네가 그렇게 생활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너네를 보는 시선도 굉장히 너네를 안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너네를 그렇게 둘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뭐 통금 시간 3시 뭐 이런 게 아니죠. 한 8시부터 1시간에 한 번씩 언제 들어올 거야? 이제 슬슬 들어올 준비해야지. 초저녁부터. 자리 정리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미루고 이제 하다가 너무 늦을 것 같다 이러면 집에서 아무리 먼 곳이어도 데리러 오셨었어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그렇죠. 일단은 여자분들께서 어쨌든 너무 좀 위험한 세상이긴 하잖아요. 약간 노출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 위험한 세상이긴 한데 양인님께서 방금 본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부모님과 같이 집에서 살 때 약간 이제 한참 그 술이라는 것에 좀 빠져서 약간 이렇게 유흥을 즐길 때 한때요. 막 살 때요? 우리 콕 집어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한 번씩. 그럴 때 이제 부모님께서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내 핸드폰이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연락을 안 하세요. 한 이틀, 3일이 돼도 그냥 알아서 제가 그러려니 뭐 하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그냥 하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희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는 참 남자기 때문에 그 남자라는 어떤 그런 거 타이틀 때문에 부모님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나가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놔두는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뭐 외박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같은 성별의 또래끼리도 가끔씩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간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오빠는 늦게까지 놀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남자잖아. 근데 너는 여잔데 어디 만취를 하고 어디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고 뭐 맞아요. 외박? 미쳤어?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자분들이 가끔 계시죠. 연인끼리에 이거 가지고도 조금 싸움이 좀 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은근히 이런 경우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빠는 뭐 너는 왜 그렇게 회식 자리도 늦게 들어오고 뭐 몇 차까지 가고 그러면서 뭐 하룻밤 어디 가서 동료들하고 자고 오기도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그런 것들을 왜 네가 나를 억압하려고 하냐.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싸움하는 걸 주변에서 많이 보기는 봤는데 어쨌든 좀 풀리지 않는 맞아요. 네, 숙제 같기도 하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연애를 할 때. 네네. 자기는 새벽 3, 4시까지 막 술 마시고 들어가면서 저는 11시만 돼도 되게 신경질을 내고 저한테 되게 그
안전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다 아는 제 친구들하고 노는데도 제 네. 친구들까지 막 같이 나쁘게 보면서. 그러니까 좀 비아냥거려서 얘기하자면 여자들이 뭐 그렇게 늦게까지 유부녀가 11시인데 집에 안 들어가고 있다고? 걔네 집 남편은 뭐라고 안 한대? 뭐 이런. 그러면 이제 약간 승질이 어떤지를 아니까 그냥 알았어 이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데 속으로 진짜 미쳤나?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 클럽을 간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술을 엄청 먹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늦게 여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냥 안 좋은 것처럼 그 보는 시각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량님? 이제 이것도 남자 여자 이건 공통인 것 같은데 네. 여자는 뭐 좀 울고 좀 성격적으로 좀 약하고 이래도 그냥 쟤 좀 약한 여린 여자다 하는데 공감 많이 되네요. 남자들이 좀 눈물이 많고 좀 성격이 약하면 아유 찔찔 짜고 나약한 새끼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저희가 뭐 눈물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시원하게 좀 공공된 곳에서 울음을 좀 울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좀 억압하면서 살았다. 궁금하신 분들은 좀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봤고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지금은 좀 울는 것들을 좀 표현을 하고 했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약간 어르신들도 그렇고 TV 보다가 좀 울 것 같으면 자리 피하잖아요. 남자로서 우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 예전부터 그 기억들이 그렇게 좀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대신 이거를 약간 반대로 생각하면 장점은 있죠.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남자들이 눈물 한 번 흘릴 때 훨씬 설득력이 있죠. 오죽하면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감정의 느낌이.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똑같은 이유로 울어도 여자가 울면 또 울어? 약간 이런 인식이 있고 그렇죠. 남자가 울면 도대체 이 사람한테 이게 어떻게까지 상처가 됐으면 눈물을 다 흘릴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오죽하면 저 남자가 저렇게 서글프게 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래서 여자분들께서 약간 남자분들이 혹은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울 때 어쩌다 한번 울기 때문에 그 눈물에 속을 때도 많다. 어쩌다 한번 그 우는 눈물에 내 감정이 조금 동요돼서 약간 좀 속을 때도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여자분들 참고하세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내가 바람 펴도 넌 절대 바람 피지 마, 왜? 아니죠. 태양 노래잖아요. 그 노래 가사였나요? 내가 바람 펴도 넌 절대 피지 마, 왜? 깔끔하네요. 네. 자, 남자는 그게 본능이야. 어쩔 수 없는 본능이라고 해서 그냥 바람 필 수도 있지. 그래도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에 남자는 조강지처한테 간다. 왜 화났어요? 꺼지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녀도 결국엔 조강지처에 가. 그게 남자야. 저 이런 말도 들었어요. 약간 결혼을 해서 그 자기 아들의 편을 드는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결국에는 남자들은 원래 이렇다. 맞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달랠 때 쓰는 거죠. 저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엔 다 돌아오게 돼 있어. 남자들은 좀 원래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다리고 참으면 되는 거야. 라는 것처럼.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인이나 여자친구가 반대로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는 그러면 진짜 거의 뭐 죽일년 취급하지 않나요? 단어가 격하네요, 량이님. 좀 화난 거 아니죠? 저도 최근에 네. 이제 뭐 주변 지인들의 지인들이 이제 그런 뭐 회사 동료라던가 가지치기가 많이 되네요. 아니면 뭐 자기의 뭐 동창 친구가 겪은 일이라던가 이런 거를 최근에 한 2-3가지를 이런 식으로 나는 바람을 폈는데 좀 참아라 이런 건가요? 아니 남편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서 그거를 이제 뭐 시댁에게까지 알리거나 아니면 남자랑 그걸 갖고 부딪혔을 때 싸움을 하다가 안 되니까 시댁 측에서도 나중에는 적반하장으로 다 네 탓이다. 네가 남자 관리를 못했다. 그리고 남자가 한 번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남자들은 원래 다 그렇다. 살면서 이런 일 한두 번 있는 거 아니니까 눈 감고 이 정도는 넘어가라.
그거 가지고 뭘 유난 떠냐. 어디서 애를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남자들이 그럴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어른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도 얘기하지만 만약에 여자분들이 나가서 외로워서 만약 집에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워서 조금 더 그냥 그 시간을 누군가 함께 좀 내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게 또 밝혀질 경우에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때랑 지금이랑 그냥 비슷한 맥락에서 아직도 생각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얘기해 줄 거는 좀 재밌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여자는 그 얼굴에 화장을 아주 그 에베레스트만큼 그렇죠. 거의 이제 두껍게 양희님은 아니지만 쌓아서 하지만 남자는 절대 화장은 안 된다. 맞아요. 라고서 주장하시는 약간 여자분들도 좀 있는 걸 제가 본 적 있어요. 이거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녀 반응이 제 주변에서 본 걸로는 어떻냐면은 여자들은 저처럼 이제 뭐 너무 과하게 가부키 화장하듯이 막 그렇게 해서 다니지만 않으면 그냥 별로 이렇게 막 너무 뭐야 이 정도만 아니면 네네. 뭐 하던 말던 지도 잘생겨 보이고 싶을 텐데 그냥 그렇죠. 똑같은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자분들은 난 그런 남자 재수 없어서 싫더라 이런 거고 남자분들은 저 새끼가 남자 망신 다 시키고 다닌다. 뭘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고 다니냐. 너 때문에 남자 망신 다 되는 거다. 그게 뭐냐 남자 새끼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양희님 그럼 반대로 남자친구랑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한 30-40분 늦은 거예요. 그래서 왜 늦었어? 그러니까 오늘 화장이 좀 잘 안 먹어서 늦었어. 라고 만약에 남자친구가 양희님한테 얘기를 해요. 만약에 화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통의 분모니까요. 그렇죠. 오늘 좀 자꾸 아이라인이 번져가지고 좀 늦었어. 미안해.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약간 부셔버린다. 저는 거기에 늦었다는 조건을 달았으니까 그래. 저는 어떤 핑계도 약속 시간에 늦는 거를 용납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늦은 건 잘못이긴 한데 약간 좀 이색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오늘 좀 화장이 안 먹어서 그래. 어제 좀 뭐 좀 먹고 잤더니 얼굴이 부어가지고 화장이 좀 잘 안 먹었네. 내가 그거 좀 가라앉히느냐고 늦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경우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지금 이렇게 들었는데 진짜 센세이션한데요? 그렇죠. 남자분들이 만약 이런 식으로 내 남자친구가 얘기를 한다면 근데 아마 점점 더 이런 상황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봐요.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말없이 늦지는 않고 네. 미리 이제 한 30분 전쯤에 정말 미안한데 오빠가 뭐 한 20분 뭐 30분만 좀 늦을 것 같아. 뭐 그래서 그래? 왜? 이러면은 머리가 아무리 스타일링을 해도 오늘 너무 안 돼서 지금 3번째 다시 감고 있다. 근데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나갈게. 모자 쓰고 나가면 망한 줄 알아라. 그냥, 맞아요. 그 약간 머리 스타일링에 좀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예전에 그 지인분들 중에 한 분이 저랑 같이 알바를 할 때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알바 시간을 좀 늦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왜 늦었어? 그러니까 형 오늘 머리가 너무 안 돼서 여러 번 감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약간 그럼 지금 헤어스타일링이 안 돼서 알바를 제 시간에 안 오고 1시간 반 뒤에 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좀 그런 꾸미는 걸 좀 좋아하는 친구였긴 한데 그런 에피소드가 좀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네. 꾸미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직은 사회가 여자들한테 좀 더 관대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진짜로 서로 막 욕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여자들을 운전을 하는 거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못한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운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은 다 여자다라는 생각으로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꼭 나이가 있는 어르신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자가 좀 운전을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하거나 버벅대면 김 여사들 진짜 운전대 못 잡게 해야 돼. 저거 집 밖에를 못 나오게 해야 돼. 막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딱 봐서 운전 못할 것 같으면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거 분명히 여자야. 저거 분명히 아주머니야. 저거 하는 거 봐 이렇게 해서 막상 추월해서 옆에 가봤는데 뭐 키 작은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저씨라던가 아저씨도 있는데 그냥 운전을 못하면 여자다. 실제로 저도 약간 좀 어떤 어르신하고 같이 차 타고 가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못하러 운전대를 잡고 나와서 저렇게 사람 피곤하게 하냐.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서. 저도 이 말 여러 번 들어봤어요. 네. 특히 택시 타갖고 좀 장거리 갈 때 아저씨들이 뭐 제가 좀 아저씨 시간 내에 좀 꼭 도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급하게 가는데 뭔가 앞차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여자분이 좀 차에서 거슬리게 했다 이러면은 심지어 여자인 내가 뒤에 타고 있는데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 나와갖고.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남자는 운전 잘해, 여자는 운전을 잘 못해라는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쳐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네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약간 남자들은 그 약간 자기 표현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약간 자기 표현하고 언어를 얘기할 때 막 목소리도 크게 내고 욕도 막 하는 걸 남자답다,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여자분들께서 막 욕하고 목소리 크게 내고 막 이런 걸 좀 너무 좀 그런 거 아니냐. 맞아. 여성스럽지 못하다. 저래가지고 시집은 가겠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좀 그냥 똑같이 목소리 크게 내고 욕도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약간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돼.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당연히 뭐 남자들도 말 험하게 하고 막 목소리 막 와 크게 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좀 달라요. 남자가 그렇게 하면 아유 저거 그냥 약간 이런 거고 여자가 그렇게 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시집은 가겠냐. 저러니까 남자친구가 없고 저러니까 결혼을 이 나이까지 못했지. 여자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저러냐. 어이구 세상에. 그 목소리 하나로 그렇게 크게 냈다는 목소리 하나를 딱 듣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여자분을 너무 많은 걸 평가하고 결정 내려버린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크고 막 괄괄하고 막 이런 성격의 여자분들을 볼 때는 아유 저거 드세 같고 조신하지 못하다. 드세다. 나는 저런 드센 여자가 싫다. 아니면 어르신들은 저렇게 드세면 집안 말아먹는다. 뭐 이렇게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이제 여자들도 왜 같이 막 비속어 쓰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어쩌고 막 이래가면서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똑같이 그러면 같은 자리에 있는 남자들도 자기도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야 너 여자가 그게 말하는 게 그게 뭐냐?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가지고서 동성 친구끼리도 참 뭐라고 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는 동성 친구끼리 야 여자애가 너 말 좀 예쁘게 해. 맞아요. 같이 다니는 내가 부끄럽잖아 이러면서 좀 친구를 단속시키기도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욕하고 말 많이 하는 친구한테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약간 양희님이 초반에 막 자기 자세 얘기도 부모님이 이제 자세 이렇게 하라 막 이런 얘기도 했지만 약간 서 있는 자세 가지고서 남자가 뭐 그렇게 서 있냐 뭐 약간 그 좀 뭐라고 하죠? 그 요염하게 앉아 있는다고 하나요? 남자분들? 서 있고 앉아 있는 자세도 확실히 제일 대표적인 게 여자들이 느슨하게 앉으면 여자들도 다리 이렇게 쭉 벌어져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편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렇게 앉으면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이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왜 저렇게 앉아 여자가? 이러고 남자들이 다리를 벌리고 앉는 거는 남자는 또 되려 원래 그렇게 앉는 거고 남자가 다리를 쭉 이렇게 모으고 반듯하게 앉아 있으면 기생오라비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거냐. 그 약간 이렇게 테이블 있는 데서 다리 그렇게 이쁘게 꼬고서 이렇게 손 같은 거 턱에 이렇게 괴고 이렇게 약간 각도 보게 꺾어서 멀리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 남자분들 있잖아요. 약간 요염하게 이렇게 고양이처럼. 그래요? 약간 S라인처럼 이렇게. 그리고 되게 좀 이쁘장하시게 좀 생기신 분들 중에 이렇게 딱 보았을 경우에 뭔가 이렇게 참 좀 이렇게 가냘프고 이뻐 보이긴 하는데 뭔가 참 남자인데 저러고 있는 게 좀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같은 남자들 특히 그런 거 되게 이상하게 보죠. 쟤 뭐냐.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뭔가 요염해 보이는 그 느낌 자체가 좀 약간 이질감이 들어가서 괜히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서 있는 것도 여자들이 약간 바지 입고 이렇게 되게 편하게 짝다리를 쫙 짚고 있으면 보는 시선이 별로 그러니까 짝다리 짚지 마 골반 틀어져 이게 아니라 야 그게 뭐냐 서 있는 게 거기서 좀 놀았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 자세 하나로 똑같은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여자가 그냥 간단하게 하는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로 벌써 쟤는 어떨 거야 얘는 어떨 거야를 평가를 그냥 내려버리는 거죠. 이게 비단 서 있고 앉아 있는 자세뿐만이 아니라 손짓 하나 뭐 발짓 하나 뭐 고개 돌림 하나 가지고도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양희님은 남녀 공학 나왔나요? 고등학교 때? 네, 저는 그러면은 모든 학교를 다 공학을 나왔어요. 주변에 이제 이성 친구도 많고 동성 친구도 많았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화장실 가고 이럴 때 여자분들께서 이렇게 서로 팔짱 끼거나 손 잡고 가는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많이 보는데 저는 한 번도 남자끼리 손 잡고 가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나요? 남자들은 손잡고 화장실 가는 남자들 본 적 있나요? 맞아. 이것도 있다. 여자들은 친한 친구끼리 만나면 뭐 손잡고 다닐 때도 있고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건 좀 기본이고 이렇게 다니는 게 있는데 남자들은 친하다고 해서 뭐 손은 당연하고 절대 팔짱도 안 끼죠. 제가 얘를 자꾸 이제 양희님한테 질문해서 그런데 멀리서 양희님 그 남자친구가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친구랑 같이 온다는 거예요. 겨울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이제 자기 친구랑 오는데 추워서 둘이서 꼭 붙어서 팔짱 끼고 와요. 그 모습을 볼 때 어떨 것 같나요? 너무 추워서 둘이 같이 목도리를 같이 맸어요. 하나를. 그 빨간 목도리를. 네, 그런 거는 좀 웃길 것 같아요. 좀 약간 얼마나 추우면 그럴까. 그러니까 추워서 오들 떨면서 그러고 오면은 그냥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손을 잡고 오면 그거 약간 이상할 것 같아요. 나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편견을 안 갖고 싶은데 네네.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데 확실히 그 그림을 떠올렸을 때 내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랑 추워서 손을 잡고 왔다고 손을 꼭 잡고 들어오면 약간 그림이 이상할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저희가 그림이잖아요. 이질감이 좀 들어서. 이질감이 들어서 주변의 시선에서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참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약간 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안 돼라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저는 그 게이이신 분들에 대한 나쁜 편견이 없어요. 그냥 그런 분들 되게 그냥 뭐 전 좋게 생각해요. 네, 그럼요. 근데 길 가다가 게이 커플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걸 보면 일단 생소한 풍경이니까 보고 게이 커플인가 보다 하는데 게이 커플이니까 손잡고 다니는 게 그때부터는 안 이상하죠. 그걸 내가 이제 받아들였으니까 괜찮은 거죠. 딱 봤을 때 커플이라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은 게이 커플이구나 이렇게 하고 둘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 커플이 아닌 다른 남자끼리 둘이 손을 잡고 다니면 약간 진짜 안 그러고 싶지만 저도 마음이 뭐야 이게 뭐지 이렇게 그쵸. 되네요. 네, 그 그림 자체를 딱 상상을 딱 떠올려 봤을 때 약간 좀 너무 안 보던 그림이라서 바로 그냥 약간 액자 내리고 싶은. 심지어 등치 산만한 남자 둘이 너무 추워서 손 잡고 왔다고 손을 그렇죠. 꼭 잡고 있으면 아니면 어떤 그 약간 한강이나 이런 데서 난간에서 너무 추워서 둘이 백허그를 하고 있다거나 약간 이런 모습들. 그거 좀 그래요. 그런 게 있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량님? 이것도 비슷한 건데 네. 여자들끼리 영화관 가는 거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맞아요. 근데 남자들끼리 영화관을 가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기보다 이거는 보통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남자들 저는 그 군대 동기들하고 모였을 때 영화를 본 간 적이 좀 많아요. 딱히 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많은데 서로 말은 안 하는데 그 미묘한 떨어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옆에까지는 안 오려고 그래요. 약간 걸을 때라든지 같이 이동할 때라든지 이상하게 약간 떨어져서 걸어서 이렇게 좀 다니는. 그러니까 그게 같은 남자들도 아니 주변에 지인들한테도 가끔씩 뭐 오빠 그거 재밌는데 뭐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뭐 그 오빠랑 둘이 같이 보러 가 이러면 미쳤냐? 내가 남자랑 영화를 보러 가게? 남자를 영화를 왜 보냐? 이러면서 맞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직접 했었어요. 생각해봐. 걔랑 나랑 둘이 영화관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그림 너무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남자끼리 그러니까 참 어느 때부턴가 뭔가 데이트의 한 코스로 사실 극장이 좀 많이 가죠. 이용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 그리고 뭐 우리가 데이트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화나 볼까요? 뭐 극장이나 갈까요? 이게 또 만남의 또 장소이기도 하고 대시하는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에 있는 극장을 우리가 약간 연인끼리 남자와 여자끼리 가야 되는 곳처럼 약간 생각을 하는데 하긴 뭐 요새 뭐 개인으로서도 많이 다니고 동성끼리도 많이 다니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극장이라는 그 분위기는 약간 데이트의 하나의 코스면서 약간 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즐기는 어떤 문화의 약간 시스템이 아닌가.
그게 딱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거랑 영화관이 그게 둘 다 쌍벽을 그렇죠. 이뤘는데 그렇죠. 요즘은 이제 커피숍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확실히 적고 진짜로 좀 아직까지 갇혀 계신 분 아닌 이상은 맞아요. 많이들 이제 남자들끼리도 커피를 마시는데 영화관은 아직도 내가 혼자 보면 혼자 봤지 내가 저 새끼들이랑 영화는 안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문득 생각났는데 쇼핑할 때 여자분들은 이렇게 같이 다녀도 되는데 쇼핑할 때 옷 고를 때 같이 다니는 거 많이 봤는데 남자분들도 지금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면 남자분들 옷 사러 혼자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요? 네, 혼자 많이 다니더라고요. 저도 혼자 다니거든요. 옷 사러 갈 때. 왜냐하면 뭐랄까 그냥 좀 약간 남자들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 어떤 공공의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동성하고 가기 싫은 것 같아요. 맞아. 아니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 이거는 남자들이 꼭 여자를 어떻게 나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왜 꼭 술을 마셔도 술자리에 남자들끼리 있으면 네, 맞습니다. 야 부를 여자의 주변에 없냐? 야 이게 뭐냐 칙칙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맞아요. 오해를 잘못하면 여자를 이제 좀 약간 비하하는 의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동성끼리 있는 게 칙칙해서 싫은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냥 여자가 좋은 거예요. 맞아. 그냥 진짜 단순해요. 맞아. 정말 단순하고 그리고 그 여자분하고 내가 그날 뭘 해보려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정말 단순한 게 그냥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대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들끼리 같이 있으면 뻔한 얘기하고 뻔한 비속어 오가고 칙칙한데 여자가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 껴있으면 대화의 주제가 이렇게 확장되고 굉장히 진취적인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해져요. 대화가 조금 더 무지개색으로 물든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날 집에 갔을 때 이번 달에도 술값을 이렇게 썼네 라는 기분보다 보람차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딱 맞습니다. 네. 기분 전환이 확실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도 물들고 내 정신도 물들고 모든 게 다 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이게 남자가 3, 4, 5 모여 있거나 이런 테이블이 있다면 내가 오늘 저 얘네들을 좀 한번 적셔줘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농담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양희님? 이거는 같은 여자로서도 좀 들을 때 되게 불편한데 남자들은 담배 피는 거 되게 당연한 문화고 그렇죠. 여자들이 담배 피는 걸 보면은 그냥 이런 좀 별로 이런 반응이 아니라 굉장히 나쁘게 보시는 분이 굉장히 나쁘게 아직도 많아요. 네. 실제로 이제 흡연이 뭐 많이 빈번하게 이제 더 연령대에서 많이 즐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여성분들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익숙하게 많이 보인 건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네,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흡연도 뭐 외국 같은 곳은 자연스럽게 그쵸? 서로 이성 간에도 피고 한 대 주고 한 대 받고 공공장소에서도 피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까지도 맞아요. 담배나 그게 이제 남성의 어떤 기호식품 전유물처럼 약간 우리나라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로 정정해서 항상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약간 그 남성의 어떤 전형적인 기호식품 이런 것처럼 자리가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직까지 그 여자분들께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모습이 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이제 택시 타고 있을 때 어디 이제 시내에 차가 정차돼 있는 상태일 때나 아니면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같은 또래 남자도 그렇고 되게 양아치같이 막 쭈그려 앉아갖고 침을 찍찍 뱉고 이런 걸 보고 욕을 하면 그래 저거는 좀 태도 자체가 보기 안 좋으니까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그냥 여자가 담배 피는 것만 보고도 굉장히 그 여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고 굉장히 나쁘게 깎아내리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나한테 하는 말 아닌데 야, 너 나와봐라고 하고 싶을 만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그 담배 피시는 분의 실명을 모르잖아요. 여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왜 여자가 이렇게 여자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여자가 다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옆에서 들었을 때 나랑 성별이 같다면 당연히 기분이 좀 나까지 당연히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담배도 사실 뭐 누가 어디서 어떤 곳에서 좀 합법적으로 피는 거는 아무리 펴도 상관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이렇게 나눠지는 게 좀 약간 아직까지는 좀 약간 웃긴 것 같다는 좀 생각도 해보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남자가 말이 많으면 가벼워 보이고 약간 촉새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여자분이 말이 많은 거는 그냥 여자 원래 말 많아. 약간 이런 게 있죠. 좀 귀엽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말 많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재밌게 얘기하고 또 목소리 이렇게 밝게 얘기하면 그냥 원래 저런가 보다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남자가 이제 말 많으면 뭐 사내 새끼가 그렇게 말이 많아서 어떻게 하겠냐. 남자는 좀 과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 수다 자체를 남자는 안 돼. 그렇게 떠들면 안 돼. 맞아. 여자는 좀 그래도 돼. 라는 것처럼 좀 이렇게 나눠지는 게 또 있어요. 마치 수다스러운 건 여자들만의 천성이고 전유물 같은데 사실 제가 여태까지 좀 지켜봐온 결과로는 네네. 남자들 수다 한번 떨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여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어마어마하고 그 강도가 거의 사람 하나 죽일 정도예요. 정말 심각하게 얘기할 정도로 삐처리가 난무하는 대화가 오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이제 뭐 만약에 어떤 기준이 없다면 대화들을 만약에 여기서 심하다는 것도 굉장히 야한 얘기까지 서슴없이 엄청 저질스러운 얘기까지도 막 나올 때가 많아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몰려 있을 때. 물론 저는 아니고요. 아니긴요. 꼭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저질이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대화 자체를 그냥 많이 하는 걸 가지고서 사실 뭐 이거 가지고 뭐 나눠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보는 게 이것도 좀 웃긴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굳이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리스트에 넣을 게 있냐라고 할 만큼 사소한 건데 네네. 실제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막 열받아 할 만한 어떤 이슈가 아니라 그렇지. 그렇죠.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냥 이렇게 스며 있어요. 사고방식에. 네, 맞아요. 그냥 문득 그냥 그렇게 딱 떠오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자가 저러면 어떡해. 남자가 저러면 안 돼. 이게 우리도 사실 살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을 쉽게 떨쳐버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은 제가 여자지만 참 이것도 참 그렇다 싶은 게 여자가 할인카드나 쿠폰을 꺼내면 남자들이 저 여자 좀 실속 있다. 할인카드 같은 거 꺼낼 때. 저 여자 좀 된장녀는 아니다. 그렇죠. 참 약간 아낄 줄 안다. 결혼하면 알뜰하다. 알뜰하게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남자가 데이트할 때 쿠폰이나 이런 거 꺼내면 이 찐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궁상맞게 굴어? 약간 이런 시선들이 여자들 사이에 솔직히 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남자분들 약간 여자친구 선물 사줄 때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에 가서 사실 뭐 한 가방 같은 거나 지갑 같은 거 사줄 때 할부하면 사실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시원시원하게 쓰는 걸 보고 싶어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일시불이요. 그 보는 그 시선 같은 게 있으니까 남자니까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뭐 한 4-5개월로 끊으면 좀 더 여유 있게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좀 얘기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슬프네요. 네, 남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씀씀이를 내가 시원시원하게 쓰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그게 자리 잡혀 있는 것처럼. 하긴 드라마 10시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저기 유능한 실장님이 나와갖고 그 여주인공한테 옷 딱 사주면서 카드 딱 내밀 때 일시불로 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자들이 보면서 막 이러는데 거기서 뭐 현빈이 나왔던 김우빈이 나왔던 누가 나왔던 나와갖고 5개월 할부요. 무이자 되나요?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드라마 보는 감흥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죠. 저 미안한데 포인트 차감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N포인트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런 게 많다니까요. 그렇죠. 어쩌면 드라마가 좀 주입을 시킨 걸 수도 있고요. 역으로. 맞아요. 씀씀이를 사실 합리적으로 쓰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사실 남자 여자 구분 지을 필요도 없는 건데 남자는 당연하게 배포가 커야 돼. 어딜 가도 현찰박치기로 그냥 딱딱딱 해가지고 현금 영수증 하실래요? 아니요, 안 할 건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네. 데이트할 때 이렇게 할인카드나 쿠폰 쓰면 이제 여자들이 진짜 좀 궁상 맞아 이러는데 결혼해서 내 남편이 할인 쿠폰이나 그런 게 있는데 안 쓴다? 오빠 있는데 왜 안 써? 그렇죠. 알뜰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돈 많아? 똑바로 해. 그거 똑바로 써. 체크 똑바로 해. 진짜 맞네요. 결혼해서는 이제 내 가족이다 보니까
나가서 내 남편이 계산하는 거 약간 싫어하잖아요. 네, 회식 자리나 이럴 때 내 남편이 어디 가서 싹 한 몇십만 원 딱 긁고 오면 네. 그 명세서 보면 네. 아니 약간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총각 때처럼 날 만날 때처럼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게 재밌는 그냥 여담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회사 동료들한테 들은 얘기래요, 제 지인이. 근데 이제 뭐 그 연인 간에 선물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뭐 목걸이라던가 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유부녀이신 분들이 굉장히 단호하게 연애할 때 뭐 목걸이, 반지, 뭐 귀걸이 이런 거에 되게 연연해 하는데 결혼하면 다 필요 없고 아무리 콩알만 해도 금거북이가 짱이다. 재테크가 짱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혼 전에 이것저것 뭐 다 갖다 줘봤자 결혼 후에는 좀 더 선물 받고서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조금 더 부가적인 소득을 볼 수 있는 목걸이, 선물로. 귀걸이 다 쓸데없고 내가 재테크할 수 있는 괴나 금 거북이를 내놓아라. 새끼 손톱만 해도 괜찮다. 되게 합리적이고 네. 좋네요. 이거를 사실 연애할 때나 그럴 때 좀 더 서로 약간 더 잘 보이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더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아낄 수 있는 걸로 좀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네요. 아니요. 그래도 전 연애할 때는 목걸이 이런 게 좋아요. 남자친구가 금거북이 좋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생일날 이렇게 금거북이 들어있는 어떤 박스 같은 거 하나 딱 내놓으면 양이님 생일날 내가 무슨 왕좌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금괴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줬을 때 약간 느낌이 아니 거기다 선물 받은 금괴 뭐 어디다 팔아서 그렇죠. 내 옷을 살 거야 뭐 할 거야. 양이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난 너한테 금을 사주는 거야. 이건 오빠가 너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한다는 그렇습니다. 증거야. 앞으로의 우리의 가치가 이 금괴에 담겨 있어. 어때? 괜찮아 오빠 난 10만 원짜리 그냥 은팔찌 하나 해줘. 해픈 것 이럴 수 있잖아. 참 그 연애할 때는 금괴는 안 된다는 거. 금은 안 되고 결혼해서는 네. 금이 좀 더 가치가 있겠네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뭐가 있냐면 약간 그 학벌이나 그 일에서의 지위 그거를 맞아요. 추구하는 면에서 여자가 학벌이 이렇게 높고 일에서 어떤 직급에 취해 있을 때는 아니 여자가 그렇게 많이 배워서 뭐 어떡하려고 저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저렇게 약간 드센 거야. 말이 많은 거야. 자기 주장이 강한 거야. 사실 배우는 건 남자 여자 똑같이 뭐 얼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배우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박사학위를 따고 대학원을 가는 거 그거 자체를 이렇게 봐도 그냥 뭐 저렇게까지 해. 라고 해서 약간 여자는 그냥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적당히 하면 돼. 그리고 남자는 뭐 좀 더 많이 배워도 상관없어라는 식으로.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최대한 그런 걸 치고 올라가길 또 사회에서 요구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도 좀 있죠. 배우신 여자분들 중에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남자분들보다 경제력이 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놓고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은 게 저는 이게 그냥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끝인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주변에 결혼 상대자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또 나이를 먹으면 옛날에는 한두 살 차이 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대부분이었지만 이제 사회를 나와보면 뭐 10살 차이 나는 사람들도 내 뭐 지인으로 있고 이렇게 다양한 나이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저도 실제로 저랑 비슷한 한 10살 차이 나는 또래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게 뭐 소개팅을 시켜줄 때도 본인이 굉장히 잘 나가는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돈을 되게 잘 버는 사업가예요. 근데 여자가 예쁘고 착했으면 좋겠지 자기가 전문직인 사람이 싫다. 그래서 왜? 이랬을 때 자기가 그러니까 집에 돈이 많은 건 괜찮은데 여자가 자기가 전문직이면 자존심이 너무 세고 남자 이겨먹으려고 해갖고 그런 여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가끔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있죠. 그 사실 뭐 예전부터 가부장제에서 주권을 잡았던 게 남자였죠. 남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왔던 세대잖아요. 저희도 봐왔고. 그래서 아직까지 약간 경제력을 쥐고 있는 여성의 모습 자체가 약간 선망이기도 하면서 뭘 저렇게까지 하려고 해.
사실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남자 여자 구분해서 학위나 경제력 같은 거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웃기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되고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은근히 그러니까 된다고 허용은 돼 있는데 은근히 거기까지 올라오는 걸 좀 남자들이 불편해하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여성분들께서 혹시나 뭐 내가 만나는 여자가 저는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저보다 경제적으로 만약에 더 많이 번다. 업고 다녀야죠. 꽹가리를 쳐야죠. 꽹가리가 뭡니까? 상투도 돌리고 태평소도 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걸 말만 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 수 있어요. 이 얼마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신여성을 두고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애까지 놔주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그건 안 되는데 어쨌든 요건 취소할게요. 제가 너무 막 나갔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해서 요즘은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경제력 있는 여자분을 찾는 남자분이 많아요. 근데 경제력이 있는 여자를 찾아서 그렇게 경제력이 본인 능력이 있는 여자를 찾아놓고 막상 자기보다 그 여자가 좀 잘 나가거나 이러면 자격지심을 자꾸 느끼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또 불화가 오는 경우들도 은근히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꾸 이런 변명이 더 이상해. 지금 되게 수상해요, 감자님. 요새 좀 몸을 좀 추리게 돼요. 약간. 아무튼 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요리나 집안일에 대해서 여자는 못하면 진짜 한심한 취급을 당하고 욕을 먹는데 남자는 못하는 게 약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얘기들 중에 요즘 젊은 세대 여자들이 좀 열받아 하는 게 좋은 아내는 남자 아침밥을 제대로 잘 챙겨줘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그 조건. 남자분들 그 결혼에 대한 로망 중에 이 사항이 항상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눈을 떴을 때 내 부인이 따뜻한 된장찌개와 방금 지은 쌀밥을 나에게 선사해 주는 것. 이게 결혼의 아주 궁극적인 아침의 참된 모습이다. 이걸 이제 로망으로서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서운하세요라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집에서 밥 얻어 먹기가 어렵다. 집에서 나는 따뜻한 밥 한 끼 얻어 먹기가 너무 어렵다. 그게 좀 서운하다라고까지 해서 남자분들이 약간 그 요리하고 이런 거를 당연히 여자의 전유물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끔씩 이제 저희 아빠도 부엌일 정말 1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빠는 대신 다른 가사 일을 완전히 거의 반반으로 분담해서 해주시는 청소나 뭐 빨래나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약간 본인이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가족 구성원이면 당연히 분담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빠가 그냥 완전히 다 시간이 더 여유 있을 땐 하실 때도 있고 이런데 가끔씩 이제 그런 걸 보죠. 본인이 라면을 먹고 싶은 타이밍에 엄마나 저한테 너무나 내가 라면을 먹고 싶다. 하나만 끓여볼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되게 귀엽게 요청을 하시긴 하는데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할 때는 저는 딸이니까 아빠가 요청을 하면 그런데 가끔씩 이제 저도 부모님을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남녀로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아빠는 엄마한테 라면을 끓여준 적이 한 번도 없고 엄마는 라면 먹고 싶으면 자기 손으로 끓여 먹는데 아빠는 라면 먹고 싶을 때 꼭 엄마가 끓여서 김치까지 싹 해서 갖다 드리고 설거지도 아빠가 하실 때가 있긴 하지만 자동 발사적으로 무조건 본인이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일을 많이 분담하는 아빠지만 그런 걸 볼 때 이제 내가 엄마 입장이면은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손, 발 없으세요? 라고 여보 손하고 발 있고 설명서에 끓이는 법 다 들어있잖아요. 저도 피곤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또 어머니께서는 그냥 라면 하나 정도 뭐 매일 끓여달라는 건 아니니까. 저도 그러니까 남편이 끓여달라 그러면 그리고 저는 아침밥도 챙겨주고 싶어요. 결혼을 하면.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땐 진짜 부셔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겨서 이제 반찬 투정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나가야죠. 집에서 그러니까 따뜻한 밥을 못 먹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대로 차려주는 거 얼마나 고맙게 먹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연히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밥 차려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게 뭐야, 이게 뭐 맛이 없네, 뭐가 좀 덜 데워졌네 이러면서 이제 투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밥이고 뭐고 해주기가 너무 싫은 거죠. 서운하기도 하고. 너는 여자가 어떻게 라면 하나 똑바로 못 끓이냐? 너는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못하냐? 누구네 집 와이프는 뭐 이렇다던데. 그리고 뭐 결혼을 했을 때 그런 걸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이면 빨래하는 법 이런 거 잘 몰라서 색깔 있는 빨래랑 뭐 하얀 와이셔츠랑 섞어 빨아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화는 당연히 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자가 도대체 뭘 배웠으면 빨래 하나를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좀 옆에서도 그렇죠. 들었을 때 그러니까 화가 난 건 나도 너무 화가 날 것 같긴 한데 저기에 여자가가 왜 들어갈까? 그렇죠. 뭉뚱그려서 여자라고 다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불편한 단어인 것 같고요. 또 약간 이런 거 있죠. 저희가 만약에 경찰을 탈 때 남자분이 경찰을 탄 모습과 여자분이 경찰을 탄 모습을 딱 봤을 때 약간 다르게 보는 시선도 좀 있잖아요. 여자는 좀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반면에 남자가 타고 다니면 오죽했으면 좀 너무 작은 차를 좀 이렇게 타고 다니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좀 있잖아요. 볼 때. 사실 합리적으로 두 사람 다 뭐 괜찮은 차를 경차로 선택을 해서 타고 다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탄 것과 여자가 타고 다니는 것을 좀 나눠서 좀 다르게 보게 되는 거. 맞아요.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패션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나한테 맞는 옷을 그냥 입는 거랑 비슷한 건데 남자가 되게 약간 이렇게 컬러감이 굉장히 뭐 핫핑크 뭐 이런 거 입으면 약간 여자들은 핫핑크 입는가 보다 하는데 남자들이 핫핑크 입으면 뭐지? 그렇죠. 약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것도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어떤 걸 타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그래도 저 나이 때는 저 체급에는 저 키에는 어느 정도의 차는 타고 다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했으면 자녀가 있으니까 SUV를 당연히 타야지. 거기에 시부모님이나 뭐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큰 승합차를 타야지. 그리고 가족이 없고 이러면 준준형 정도는 타야지라는 어떤 사실 정해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루트를 좀 밟아서 차도 약간 선택하면서 올라가면서 남자가 당연히 그 나이 때 이런 차를 타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비유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3, 40대에 어느 정도 직장에서도 안정된 남자가 딱 수트를 입고 나와갖고 연핑크색 마티즈에 딱 차를 탄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받는 느낌 이게 조금 더 와닿는 비유가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좀 이질감이 들죠. 그냥 준준형의 검은색 세단을 타는 것과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진짜 양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옷을 맞게 입는 것처럼 차도 그렇게 맞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옷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옷은 같은 가격 선상에서 뭐 그 색깔 안 입으면 되잖아 하면 되는데 사실 차는 본인 비용 부담 때문에 그거를 타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게 경차들이 대체적으로 생긴 게 아주 뿌띠뿌띠 귀엽기 때문에 앙증맞죠? 그런 좀 시선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차는 좀 다르게 보면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이렇게 같이 약간 남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여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약간 차의 사이즈로서 평가하는 건 아직은 좀 더 뭐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3가지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막 보편화된 그 가정 문화가 아닌 게 하우스 와이프면 원래 뭐 여자들 뭐 아이 낳고 이러면 집안에서 살림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건데 하우스 허스번드가 되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여자한테 저렇게 기대갖고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어차피 한쪽이 외벌이를 할 거라면 누가 외벌이를 해도 상관은 없는 건데 소득을 높은 쪽을 밀어주는 게 사실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더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케어를 해줘서 좀 더 괜찮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딱 보면 합리적이긴 한데 남자가 남아서 집안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좀 반기지 않는 입장이 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스킨십이나 성희롱을 볼 때도 여자들이 만약에 좀
여자 직장 상사가 그래도 요즘 이제 성희롱 포함은 되지만 시선이 아우 저 아줌마 진짜 막 성격 걸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남자 상사가 여자 상사한테 그렇게 했을 때는 변태, 또라이 이렇게 해갖고 바로 신고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그렇죠. 많죠. 그 터치에 대해서 스킨십에 대해서 여자가 하는 스킨십보다 남자가 하는 스킨십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보는 시선이 있죠. 그렇죠. 회사의 여자 부장님이 남자 대리 엉덩이를 치는 것과 남자 부장님이 여자분 대리 엉덩이를 치는 거는 굉장히 크기가 다르잖아요. 사실 똑같은 행동인데. 똑같은 행동이고 수고해 잘했어라고 치는 부장이 부하 직원한테 하는 단순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남자고 여자기 때문에 다르게 좀 보는 게 있죠. 그 몸 좋은 남자를 여자가 볼 때랑 몸 좋은 여자를 남자가 볼 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남자가 보면 변태라고 생각을 하고 나쁘게 보지만 여자가 보면 아유 몸 보는 거 보니까 나이 먹었구만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너도 이제 그러는 거 보니까 30대 넘어갔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해변에서 젊은 여자의 몸을 보면 남자는 나이 먹어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약간 좀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자님 방송을 해보시니까 약간 다들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참 뭐 단순하게 딱 반짝하면서 생긴 감정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참 옛날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약간 그리고 가부장제도 있었고 남아선호 사상도 있었고 해서 그 남자가 조금 더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다 보니까 남자 위주로의 그 생활들이 좀 많이 맞춰져 있던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당연히 역할이 구분됐던 것 같아요. 네.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게 구분이 그냥 옛날처럼 뭐 태생부터 된 건데 그거 가지고서 이제 어떤 접점을 좀 찾으려고 했던 시도들도 사실 많이 있었죠. 네. 여자가 또 경제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네. 문화 안에서도 좀 많이 활동적으로 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남자 여자는 파트너 개념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파트너고 둘 사이가 돈독하게 함께 있어야 시너지가 나는 그런 사이인데 이렇게 남자는 돼, 여자는 안 돼, 너는 돼, 나는 안 돼 이런 것들로 사실 나누는 게 뭐가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네. 네, 양희님은 어땠나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 문화에 맞게 또 이런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감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시간이 워낙 없어서 저는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냥 방송 마무리를 할게요. 네, 좋네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송을 듣고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이게 정말 맞는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 한강으로 모이세요. 오늘 저녁,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추워요. 얼어 죽을 일 있어요? 죄송하고요. 어쨌든 좀 더 약간 더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한테 메일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말 너무 많이 듣고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하다 그러면 메일 주세요. 자, 그럼 양희님께서 메일 주소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저희 메일 주소는요. ajjj0211@naver.com 이고요. 저희가 블로그랑 인스타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팟빵 공지란 확인하시고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소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밤키친이라는 심야식당의 식사 할인권을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팟빵 공지란이나 블로그 공지란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구독과 하트 눌러주시면 감자와 양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